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오늘 하려는 것은 옛날에는 이제 재미로 풀어가는 간단한 질문으로 써놓은 건데,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면접 수업에 제일 엑기스로 제일 수준 높은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혼동스러운, 혼란스러운, 아니면 결정하기 힘든 질문이라겠죠. 그런 질문들에서 어떤 개인이 어떤 점들을 읽어낼 수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기차표 고무신, 말표 고무신. 어떤 게 더 즐긴가? 저 어렸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무신, 검정 고무신이라는 노래도 있는 것처럼 이 질문 자체에서 문화가 들어있습니다. 그 시대에. 자, 그러면 기차표 고무신은 말표 고무신, 이게 양분해서 고무신을 만들었는데요. 모양도 똑같고, 그 다음에 기술도 거의 비슷한데 상표만 다릅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은 기술도 같고 모양도 같고 같을 때 본인이 신는 것을 더 좋다고 보깁니다. 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문화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 이런 문제도 혼란스러운 질문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필기를 뭐 스스로 하는 거야. 네가 알아서 들으면서 계속 하는 거야. 그렇지? 네. 자, 다음, 삼립 호빵하고 콘티 호빵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호빵계를 또 양분을 했어요. 그래서 호빵, 그 가게 같은 데서 동그란 찜통 안에다 넣고 호빵을 팔았는데, 보통은 지금은 삼립 호빵이 더 오래 남고 그랬는데, 어쨌든 코카콜라가 맛있냐 아니면 펩시콜라가 맛있냐, 이런 논란처럼 이게 문화를 넘어서 기업 측면에서도 이렇게 대립구도를 형성시키고,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고 선택의 여지를 높인 다음에, 그렇죠?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질문들도 이런 곤란한 질문, 혼란스러운 질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인데요. 네가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면 망설이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아이들하고 이제 화목해요. 누가 더 좋은지 모를 만큼 선택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화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말로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누구랑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걸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른데요. 보통 엄마, 아빠 둘 다 좋아, 이렇게 답변한 아이한테 논리적으로는 이제 소 양뿔 잡고 그 가운데로 건너뛰는 것처럼 소 양뿔 잡고 건너뛰기 라는 의미로 친다면, 그러면 아이한테 하나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답변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로, 그쵸?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답변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좋아 하고 대답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더 좋아, 둘 다 좋지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마가 좋으면 아빠가 싫어 라는 질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이 질문의 예제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번 요즘도 많이 하잖아, 그제? 근데 답변이 명확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짜장이 좋아하는 사람과 짬뽕이 좋아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달라.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짜장이 좋다고 많이 얘기하고,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짜장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 짬뽕은 좀 국물을 먹고 싶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나 딱 되는 건 아닌데 개인마다 짜장과 짬뽕을 선택을 하라면, 그치? 충분히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또 진화해서 생각해보자고.
이 짜장면 짬뽕을 동시에 담은 그릇을 만든 사람은 이 질문을 정말 심도 있게 왜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본 거잖아. 그러니까 질문 자체 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것. 그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나는 짜장이 좋은데 짬뽕도 조금 더 먹고 싶으니까 저런 질문이 생긴 게 아니냐는 거. 나는 보수인데 진보적 성향도 좀 있다는 거. 나는 진보인데 보수적 성향도 좀 있다는 거. 그런 질문, 그런 의도를 해결하는데 참 좋은 질문이에요. 됐어요? 자, 다음. 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자, 답은 뭘 같아? 이게 실제로 인터넷에 그래 나와가지고 답이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답은 기억 못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계란이 먼저지 않았을까. 계란에서 이게 어쨌든 뭐가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화해야지 이걸 다시 낳는 거기 때문에 계란이지 않을까. 근데 그 관점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할 때는 네. 창조론 쪽에서는 닭이 먼저예요. 진화론 쪽에서는 계란이 먼저고.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답을 해버리면 네. 창조론과 진화론이 뭐가 모르냐는 두 번째 문장의 문제가 되는데 계란과 닭이 뭐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클린한 깨끗한 답이 되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답변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무시하고 문제 자체만 생각하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차 또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아이폰이 좋아, 갤럭시가 좋아, 아니면 애플게 좋아, 삼성게 좋아, 아니면 외국 것이 좋아, 한국 것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조화를 좀 섬세하게 보면 단순하게 아이폰을 내가 갤럭시를 진짜 사양을 비교하고 필요에 따라 목적성에서 하는 사람이면 할 말이 없어. 그런 것처럼 이게 답변을 하는데 이 범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야.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랑 똑같아. 다음에 밥 한 번 먹죠? 했을 때의 범주는 안부인사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답변이 질문의 범위도 그렇지만 답변도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범위, 범주, 패러다임도 범주, 범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폰이 좋아, 갤럭시가 좋아했을 때 이 아이폰과 갤럭시는 체언이고 그냥 물체이기 때문에 좋아라는 스스로의 범주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확확 달라진다. 그죠? 자 그러면 7번 피자냐 치킨이냐. 피자가 좋아 치킨이 좋아. 자 그래서 치킨집에서 피자 파나? 피자집에서 치킨 파나? 옛날엔 따로따로였는데 이제 합쳐서 왜 피자 먹고 싶으면 치킨도 시키고 치킨 먹고 싶으면 피자도 시키고 거기다 이제 생맥주도 곁들이고 이런 식으로 돼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피자냐 치킨이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음식물이나 어떤 상황인데 둘 다 나도 피자 치킨 별론데 둘 다 라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문제를 했을 때 선택의 외의 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야. 피자냐 치킨이냐. 피자 치킨 외에 나 그냥 피자 치킨 별론데 그냥 라면 끓여 먹자 이렇게 삐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런 사람은 뭐야? 저서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답변자가 질문할 때는 뭐라고? 답변자가 의도를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도 예상을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치? 다음에 내가 질문을 A라고 했는데 피자냐 치킨이냐 했을 때는 피자와 치킨에 대한 학설을 논할 수도 있거든. 어떤 애는. 그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택형 문제는 적절한 순간에 부담 없는 순간에 이야기하는 게 보통이거든. 왜?
필요 이상으로 진지한 사람이 많거든. 왜? 너무 세상이 가벼워서 어떤 본격적인 토론을 할 만한, 이야기를 할 만한 소재가 적으니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깊이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고 싶은 성향이 있는 사람도 많다고. 이해됐어요? 자, 8번. 햄버거냐, 토스트냐. 그러면 햄버거하고 토스트하고 일단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노량진이나 뭐 서울 같은 데도 그렇고, 학원 가도 그렇고, 저기에 햄버거도 팔고 저기에 토스트 팔아. 근데 차이가 뭐야? 햄버거는 거의 10층 팔고 가게에 들어가야 돼. 토스트는 길거리에서도 팔기도 해. 근데 요새는 빵집에서도 토스트 팔아. 빵집에서도 햄버거 팔고. 그치? 그러니까 햄버거와 토스트의 이제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햄버거와 토스트의 그 둘이 제품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그 두 개를 고민한다는 것은 뭘 먹어도 상관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사람들. 이해돼? 그럼 어떤 걸 먹어? 자기 영어는 가까운 거, 가까운 찾기 쉬운 거, 좀 더 저렴한 거. 그러니까 둘 다 뭘 선택해도 상관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선택이 있잖아. 심각하거나 아니면 판단이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도 있지만, 뭐라고? 이 선택의 경우를 줌으로 인해서 햄버거 먹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햄버거 먹을래? 토스트 먹을래? 이렇게 되면 상황상 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못 가지겠지? 그래서 찾기 쉬운 것으로 정하고. 찾기 쉬운 것으로 정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정할 때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를 준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선택의 여지를 준다는 거지. 선택의 여지. 그러면 굉장히 꼭 그 민주적인 느낌이 드는 거라는 거지. 곤란한 질문을 사용할 때, 그지? 나는 너에게 결정권을 넘겼어.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자, 다음 돈이냐, 사랑이냐, 이렇게 되면, 자, 쓸데없는 질문? 그래서 화살표하고. 화살표, 쓸데없는 질문. 두 개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돈을 택하실 것이냐 사랑을 택할 것이냐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야? 영화에 나오는 거야. 영화에. 그냥 상상하고 해주는 영화에 나오는 질문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저 사람과 살아요. 돈이 진짜 없으면 정도의 차이겠지. 뭐 헛살아 사랑해도. 응? 근데 정말 사랑하면 돈이 없어도 또 살아.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교모하게 포장해서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제를 조심해야 되거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질문자가 너 선택해봐. 돈이냐 사랑이냐 그랬을 때 어떤 선택의 상황인지 자꾸 따지면 그 사람이 그냥 이런 상황 하면 허점이 다 발생해. 저런 경우에. 됐죠? 자, 다음 면부터 넣을까 스프부터 넣을까 라면 끓일 때 그제 많이 고민한다고 그러지 애들이. 둘 다 한꺼번에 넣어도 돼. 처음부터. 그래서 떨어져. 면부터 넣어도 되고 스프부터 넣어도 되고 결과가 같아. 근데 왜 저 과정을 고민해? 자, 스프를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져가지고 면이 순식간에 끓는데 근데 그 차이가 얼마 안 나.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자, 면부터 넣는 게 좋아, 스프부터 넣는 게 어떤 게 더 맛있어? 내 입맛에 나는 면이 조금 덜 익은 게 좋아, 푹 익은 게 좋아? 이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면부터 넣을까, 스프부터 넣을까, 한꺼번에 넣어도 상관없을 수도 있고, 그치? 근데 끓이는 법에는 뭐라고? 스프부터 넣으라고 그러면 스프 양을 어떻게 조절하지? 그 다음에 스프부터 넣으면 면발에 스프가 뭐 스며들어서 뭐 자세히 얘기하지. 근데 먹을 때는 별 차이 못 느낄 때가 많거든. 사소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면 정작으로 중요한 문제는 생각할 수 없다. 맛이 어떤가? 라는 문제. 그렇다면
면부터 넣을까, 스프부터 먼저 넣을까라는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 그 문제가 나와서 그 문제가 의대하고 원하는 게 뭐냐고. 이런 전체 상황 속에서 저 문제의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치? 정작으로 맛 얘기는 빼먹고 저거 끓이는 과정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더 맛있대. 근데 그 맛이 뭐라고? 개인적이고 상대적이야. 사람들이. 공통의 맛으로 수프를 만들기도 하고 장사를 하기도 해. 그치? 자, 그러면 저기에서 보통 라면 회사에 써있는 게 이 안내서가 있지. 그게 공통의 맛이지. 그러면 저거 논란이 나올 필요가 없어. 거기 써 있잖아, 설명에. 뭐부터 넣으라고. 그러면 그거 말고 변형된 맛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인 맛을 만들기 위해서 저 문제를 한 것이잖아. 자,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한 사람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덤비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걸까 고민되는 문제를 누가 질문한 것 같지만 고민을 하고 문제를 내준 게 아닌 경우가 많다고. 큰 거를 봤을 때는. 됐어요? 자, 다음. 자, 사랑이냐 우정이냐 그랬어. 저건 이제 시기나 상황에 따라. 근데 사랑하고 우정하고 갈등하는 거 뭐 제일 애매한 상은 이렇게 A 남자 해봐. A 남자, B 남자, C 여자. 그래서 이제 이 발상을 전환한다고 저 A와 B가 사랑하고 A와 C가 우정이야.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A와 B가 하는 게 사랑. A, C는 우정. 사랑이냐 우정이냐 선택해라. 저렇게 들으니까 더 명확하지, 관계가? 응? 저렇게 해서 손잡고 남자 둘이 손잡고 있고 여자는 옆에 떨어져 있는데 누가 애인이고 누가 우정인지 고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 근데 어쨌든 사랑이냐 우정이냐, 근데 그게 충돌을 할 이유가 뭐냐 라는 걸 하게 되면, 그치? 저 남자가 저 여자랑 사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A가 남자끼리 사귀는 거. 그치? 그런 경우에는 우정도 지키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 갈등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지. 그럼 저게 정상적이냐고. 아니, 저 남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다고. 그렇진 않죠. 그지?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고민을 하면 그거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둘 다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찾는 게 답이야. 사랑과 우정을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상황에서 12번 봐봐. 네. 자식과 부모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뜻이에요? 그냥 자식은? 똑같이. 네. 그러면 뭐 극단적인 상황에서 물에 빠져서 자식과 부모가 한 명밖에 못 구해. 그럼 어떡하냐고. 100% 자식 구한대. 그렇죠. 그럴 것 같아. 어. 말이 안 떨어지긴 하는데. 자, 그러니까 저게 뭐야? 저게 인지상정이잖아. 자, 부모 구하는 사람도 있어. 상황에 따라. 근데 대부분은 자식 구할 거라고. 근데 뭐라고? 미안함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 답이. 저 못됐죠?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그러면. 못 됐어요. 가슴을 못 박는 거잖아. 가만히 있는 거지. 자, 질문은 화살표라고. 질문은 답변이 필요 없는 것도 있어. 침묵으로 답변해 줄 것도 있다고. 꼭 이거를 결단 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질문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다고. 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질문했잖아. 네. 그럼 답변이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살아야 되잖아. 그치? 뭐가 문제예요?
사무장님, 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럼 뭐야, 뭐. 저 문제야, 뭐야. 살아야지. 당연히 살아야죠. 살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죽은 다음엔 해결이나 질문이나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고민이 필요한 걸 뿐이고, 죽은 다음엔 무슨 고민이 필요해. 그렇죠. 그냥 죽은 끝인데. 삶 속에서 고민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겠지. 내가 죽음으로 해서 산 사람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죽기도 하지. 삶을 위해서 죽은 거네. 순교자들이 왜 순교하는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을 갖고 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요. 죽을 자리를 찾는 거야. 잘 사는 건 뭐라고? 잘 죽을 자리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선을 하나 꺼봐. 선 위쪽이 이승이고 선 밑에가 저승이요. 위쪽 선, 저승. 이 선이 레테의 강이요. 저기 건너갈 때 저 강, 파란 강줄기를 지나갈 때 뭐 줘야 돼? 뱃삭 줘야 돼. 그럼 강 넘어가면 우물이 있고 우물에서 망각의 물을 마시면 기억을 잃는다고, 전생의 기억을. 자, 어쨌든 자 14번 예쁜 게 좋아 착한 게 좋아? 결정 났어. 착한 게 좋아. 착한 게 좋아. 성형수술하면 돼. 예쁘게. 그러면 자 예쁜데 착하게 인성을 바꿀 수 있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변화는 쉬워도 인성의 변화는 쉽지 않다는 걸 저 문제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누군가가 했을 때 뭐라고? 그 결정, 의도도 필요하지만 어떤 답을 결정한 다음에 논리를 구성해보고 반대편에서 결정해보고 논리를 구성해보고 스스로 머릿속에서 구성을 해본 다음에 하나로 결정해놓는 것은 발전에 굉장히 도움을 돼요. 그런데 항상 예쁜 게 좋아, 착한 게 좋아,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렇게 질문만 갖고 스스로 그 A 측면, B 측면의 논리나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그것들을 비교를 해본 다음에 하나로 결정하고, 그지? 네. 상대방이 말할 만한 것, 상대 입장에서 말할 만한 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생각한 다음에 하나의 입장을 정해놓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넌 보수야 진보야? 물어보면 답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 모르겠다고. 그치? 근데 결정을 하는 사람, 결정을 해본 사람이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 다음에 순간의 상황에서. 자, 다음도 이거는 정의냐 법적 안정성이냐. 이런 케이스는 물어보는 게 그게 그냥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법적으로는 처리가 안 하는데 스스로 가서 정의를 구현하는 거랑 이 법적으로 하는 거랑 악법법 법이다. 그게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 거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거.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이냐가 정의에 대해서 포커스를 받은 거고. 답은 뭐냐? 한 목적성에 합당한 게 답이요. 한 목적성. 함이요? 합치한다. 목적성. 그럼 한 목적성, 목적. 목적은 뭐야? 한 목적은 어디에 목적에 부합해야 돼? 헌법 10조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조론과 같이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게 한 목적이에요. 그게 도움이 되면 정의고 그게 도움이 돼야 안정성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행복에 더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누가 판단해?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예, 그렇죠. 재판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관을 엄청나게 검증하면서 하는 거고 그게 다 헌법 정책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법치주의야. 법치주의의 큰 틀을 저기서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목적성이 정확한 건지 의논을 하는 거. 자, 16번 KTX를 타면 엄청 빨라. 네. 새마을 타면 천천히 가. 새마을인가? 네, 세 마리 그래도 KTX는 좀
더 늘은 것도 있는데 무궁화도 더 늘고 또 뭐도 있는데 아리랑처럼 한역 정차해서 가는 것도 있고 빠르게 가는 것도 있고 중간에 안 쉬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비유해봐. 인생으로 볼 때는 KTX로 쭉 가서 갈래? 한역 들려서 갈래? 이제 어느 애들을 목적에 다녔었는데 만약에 한역이라는 게 자기 성공 포인트라면은 아무래도 한 번에 쭉 가서 성공하는 게 나을 거고 진짜? 만약 경험으로 친다면은 새마을이 좀 더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방에 성공해서 한 방에 1,000억 받고 그다음부터 맨날 탱자탱자 돈 버는 의욕도 없고 놀고. 아니면 천천히 10억, 50억, 100억, 200억, 1,000억 이렇게 보람을 느껴가면서 이런 거네. 가지 않는 길이라 그랬어. 가지 않는 길. 꽃길을 가는 사람이 절벽을 보면서 절벽을 산악을 멋있게 타니까 땀 흘리고 그러니까 스포츠는 살아있구나 멋지다. 저쪽에서는 저쪽에서는 꽃길을 보고 꽃냄새 맡으면서 참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저 멋지다. 저 뭐요? 시각시 문제 자체를 변형시키면 저 탈래? 인생을 살아갈까? 아니면 이거와 이거 빠르고 느린 거 이렇게 상대적인 면 대립되는 면 반대 개념이 되는 면 이런 것들을 점검해가면서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상대방이 장점 상대방의 장점을 나는 단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지.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나뉘는 경우에 반대 의견이나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고려를 하면 이야기를 진행하거나 말을 할 때 그거를 내 단점을 상쇄하는 근거로도 끌어다 쓸 수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 꽃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지금 혜택을 누리고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스포츠는 살아있다고 하면서 절벽을 가는 사람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어. 반면에 분명 꽃길을 가는 장점도 내가 알고 있지만 스포츠는 살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현재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있고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는 논리 구성이 돼야 된다고. 자, 17번은 물 먹을래? 우유 먹을래? 집에서 가끔 안 물어봐? 전 애들한테. 저는 크는 애들한테. 옛날에는 네. 우유가 비싸서 우유 이거 물어보질 않았어 자체로. 근데 이제 나 어렸을 때 서울 가면 부잣집에서 물어봤어. 물 먹을래? 그래서 놀랐어. 당연히 우유 먹죠. 우유가 더 맛있는데 비싸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요즘에 오히려 그냥 뭐 마실래라고 그치? 더 크게 물어보죠. 그치. 그러니까 물 먹을래? 우유 먹을래? 주스 먹을래? 이렇게 다양해졌네. 선택이 다양해졌다는 것. 그치? 예.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물 먹을래? 우유 먹을래? 안에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마실래? A 먹을래? B 먹을래? C 먹을래? D 먹을래?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발상을 요구하는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다 늘어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질문하는 것도 많다는 거야. 뭐라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보이기는 꼭 양자 선택 문제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자, 다음은 라면이나 국시나 이렇게 해서 국수. 라면 먹을래? 국수 먹을래? 왜 그런 말을 할까? 끓이는 과정은 거의 좀 비슷할 수도 있어. 국수가 조금 번거로운데 라면도 특이한 라면, 콩나물 라면, 무슨 라면, 아니면 해물 라면 이런 거 만들려면 그지? 국수 못지않게 시간 들어. 그럼 저 질문은 뭐야? 뭐가 있는 거냐고? 여기서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정량화된 맛을 원하냐 아니면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자꾸 뽑아내야 되는데 예. 면을 많이 먹는 시대가 됐다고 했나?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라면을 또 먹었어. 그럼 또 라면을 주기 그렇잖아.
근데 뭐 국수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근래에 라면을 먹었더라도 라면을 또 먹긴 그렇지만 국수는 먹어줘. 조금의 다름. 약간의 차이점. 근데 라면을 먹은 지가 오래되면 국수보다 라면 맛을 이렇게 익숙해져서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라면이 국수보다 좀 짧아, 준비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천천히 준비해줄까 아니면 빨리 줘, 이런 얘기도 들 수도 있어. 신기하다. 자, 그러니까 라면 먹을래 국수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질문 상황에서 다양한 의도 아니면 다양한 네 심리 상태에 대한 파악, 그거를 해가고 있는 중이거든.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줘도 상관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냥 빵이나 주세요 이렇게 되지. 그러면 물 먹을래 우유 먹을래는 비슷하지. 자, 바다가 좋아 산이 좋아는? 인자는 요수한하고 지자는 요수한다고.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옛날 중국 책에는 인자한 사람은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바다를 좋아한다. 그랬어. 지자는 요수한다. 물 좋아하고. 근데 왜 그럴 것 같아? 자연 만물에서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인내하고 받아주고 하는 것 같고, 물은 계속 변화하니까 똑똑해 보이잖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것처럼 주역이라는 책에서 보면 건곤 감리 손진 간태 해가지고 건곤 감리 손진 간태 해갖고 8개가 있으면 이 자연물이야. 그렇게 하늘, 땅, 물, 구름, 번개, 호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8개의 자연물을 88, 64에서 64가지로 변화로 설명해 준 거야. 그게 주역이거든? 그런 것처럼 자연물의 특성을 보면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성향, 느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파악,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택형으로 주지 못하면 일반화된, 특성화된, 공통화된, 사람들이 연구해놓은 공통화된 것들을 파악하기 쉽지 않으니까 저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돌려서 바다가 좋아 산이 좋아 어디로 놀러 갈까 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자, 다음. 어쨌든 이제 질문을 생각하고 답변해 나가고 하는 것들에서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화두마다 이렇게 질문들이 변화해. 그 질문들을 써놓고 이제 본인이 살면서도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또 고민을 하게 돼. 그 고민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유냐 평등이냐는 인류사의 문제지. 그렇죠. 왜?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 얘기도 있고 사회주의 얘기도 있고, 그제? 복지도 있고, 그제? 공화당 민주당 얘기도 있고, 포커스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잖아. 이제 21번도 이제 사회적 하위에서 결혼하느냐 마느냐. 왜? 결혼 안 한 사람도 많아졌어. 그렇죠. 왜? 돈이 결혼하는데도 돈이 들고 나중에, 그리고 혼자 살아도 요즘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희한하지?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달라진 게, 우리 어렸을 때는 집 안에서 아버지들이 다 스테레오가 좋아 그래서 방 안에서 담배 폈거든? 우리는 길거리에서 펴도 욕먹어.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확 변한다고. 결혼하느냐 마느냐. 반지냐 목걸이냐도 저 또래가 불러주더라고. 반지냐 목걸이. 나는 저게 왜 문제냐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 커플링을 할 거냐 목걸이를 사줄 거냐. 자, 이 똑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파악을 해서 유사한 문제로 변형시킬 수 있는 것. 20번은 뭐라고? 고민은 인류가 한다고. 21번은 뭐라고? 개인밖에 판단 못할 것도 있다고. 아니요?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그거는 개인밖에 판단 못 하는데 문제는 결혼을 강요할 수 없으니까 사회가 개인 판단을 변화시키지. 20번은 뭐라고? 사회 전체의 판단, 사회 전체의 문제, 고민거리, 그지? 네. 둘 다 필요하다. 양대축으로, 그지? 양대쪽으로 개인도 판단해야 되고. 뭐 농담 나서 선생님이 몇 대 맞을래? 아니 나도 어떤 애들이 안 때리는데 때려달래. 몇 대 맞을래? 맞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고, 개운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때려달래. 그래서 싫다고 난 안 때리는 사람 아니라고 그래도 그러지 말고 때려달래. 그럼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이 세 대 때려주세요. 그러면 툭툭툭 때리고 한 대 때려주면 빡 쳐. 내가 때릴 그 분량이 정해져 있어. 총합은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눠봤냐? 총량이 정해져 있어. 몇 대 맞을래? 어떤 선생님들이 질문하실 때 뭐라고? 몇 대입니다. 근데 10대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너무 맞을 필요도 없는데 너무 적게 말했을 때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죠. 그랬어? 네. 이발사가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하면 나는 답변을 그러는데 그냥 머리 생긴 대로 깎아주세요. 그냥 머리 생긴 대로 자연스럽게 깎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그랬더니 선생님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은 더 치시고요, 앞머리는 건들지 마시고 막 하는데 나중에 깎아보니까 내가 보니까 좀 언밸런스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컨셉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깎는 사람이 깎는 사람 결정, 그치? 어떻게 깎는 거, 깎이는 사람도 결정하겠지만, 그치?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깎아야 될까요? 뭐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지? 예. 그래서 찍어놓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냥 연예인 사진 보여주면서 어떤 이런 스타일을 모양으로 원해. 찍어서. 예. 답변할 방법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도 필요해, 그치? 1번은 어떤 답변을 해도, 그치? 결과 같은 경우가 있어. 2번 같은 경우는 답변할 방법을 구상해놓을 필요도 있다. 총량을 맞춥니다. 3번 식당에 가서 뭐 먹을래? 그럼 뭐라고? 횟집에 갔는데 라면이요 그러면 그래서 안 팔거든? 그럴 때 식당 주방장한테 얘기해서 돈 줄 테니까 라면 끓여줄 수 있나요? 근데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어. 횟집 갔는데 어떤 주방장이 그 회에 남은 거 생선을 해서 매운탕 라면을 끓여줬는데 끝내주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라면값 10,000원 줬어. 그때 뭐 라면이 한 3,000원 정도 할 때였는데 고맙다. 나는 진짜 먹고 싶었거든. 왜? 회를 먹어서 입이 깨끗해지고 했는데 갑자기 라면이 그거 땡겼거든. 뭐 먹을래? 근데 저렇게 뭐 먹을래? 돈 내고 하고 학생한테 시켜야 돼 자꾸. 자기가 왜? 정할 수 있게. 저 아들은 왜 곤란했어? 정해본 적이 없으니까. 결정장애. 지금 애들이 뭐라고 뭔가 정해본 적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 저게 자꾸 해줘야 돼. 선택한 경험이 없으면. 그리고 이 질문도 반복해서 해줘야 돼. 왜? 너 이과냐 문과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10번 이상 들으면 자기가 선택을 하거든. 근데 아무 질문 없다. 너 이과냐 문과냐 그러면 이과 문과가 뭐예요? 이렇게 하고 끝난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곤란한 질문을 자주 해서 답변을 가볍게 생각해보게. 답변을 굳이 안 듣더라도 질문 자체가 반복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다. 자, 지금 같이 녹화한 게 뭐야? 이렇게 대립되는 질문이 OX로 꼭 찬반이 아니고 고르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의도, 그지? 질문 반복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질문을 바라보는 각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어떤 질문은 질문을 변형시켜야 되고 어떤 질문은 질문의 의도를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은 순서를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 형태와 같았지 여기 보면 질문들이 근데 비슷한 형태 같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질문들을 해석하고 답변하고 적용해 갈 수 있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거 내가 왜 이걸 찍지? 찍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내용을 찍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찍고 싶은 걸 찍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걸 찍어 내가 찍고 싶은 건데 사람들이 보고 싶으면 좋겠는데 그게 반대되면 어떻게 돼?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그런 걸 녹화해갖고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주지? 그럼 왜 그러지?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아니면 날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은 갈등하면서 자기 답변 찾아가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대립된 답을 찾으면 답변의 범주 안에서 생각이란 걸 더 구체화돼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가지 방향으로 질문하는 것보다 이렇게 짜글리로 질문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생각의 범위가 확정이 되니까. 이 범위와 이 범위와 이 범위를 확정하면 교차하는 부분을 더 집중해서 나중에 해보면 되거든. 어? 그러면 사고력이라는 게 발전을 한다고. 됐어요? 질문 없어?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곤란하고. 그렇죠. 질문이 없어? 그냥 수업 듣고 생각하는 거 안 해봤는데 질문 없냐고 물어요. 질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려면 수업을 들은 다음에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노트를 쓰고 필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녹음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고하셨습니다.